저랑 수업이 끝나더라도 교재를 보면서 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구나 라고 좀 기억을 떠올리시려면 계속해서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어색하시면 안 되는데 아직도 어색한가요? 보면 우리 3장 카드, 10장 카드, 또 메이저 키워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마이너는 칼, 컵, 나무, 동전, 소년, 기사, 여왕, 왕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각 카드별 상세 설명이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 자체가 쭉 한번 볼게요. 쭉 요것도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주 정도의 시험 볼 텐데요. 시험 볼 때 내용이 타로 점 저희 모르겠어요.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저도 새로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이 나실까 싶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점하고 여러분들 생각했던 점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인드 리더 심리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타로하고 차이점 어떻게 느끼실까요, 여러분들? 저도 궁금하네.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말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기존 타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공받고 있는 타로하고의 차이점? 심리를 건드린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심리를 건드린다. 요거 시험 볼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을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기존에 알고 있던 타로하고 심리를 건드린다. 심리 상담센터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주도권님은 뭐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한다. 주도권님이시죠? 맞아요. 뭔 차이가 있을까? 스스로 느낀 게 차이가 안 느껴질까요? 아직까지? 안 느껴질까요? 차이점 혹시 회장님은 느낀 적 있나요? 뭐라고 딱 말할 수 있나? 교재 나와 있지만 교재 보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려면 타로를 좀 많이 기존에 많이 시중에서 봤었어야 되는데 비교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 타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타로는 그냥 그 카드랑 딱 해석해주는 이 카드가 여기서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저희는 일단 탄생 카드부터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조금 더 기질적으로 좀 더 이 사람의 성향을 조금 더 파악하고 이 점을 그 사람에 맞춰서 풀이해주지 않나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각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딱 정말 카드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 카드도 같은 카드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결론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타로들은 점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승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승진하겠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승진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기쁨도 2배, 겁도 2배 이런 식으로 뭔가가 좀 자극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 승진을 물어보게 되면 승진을 하나 할 수 있나 보다 나는 그냥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 사이트만 잘 이용하시면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카드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15번, 16번 마약 카드라든지 탑 카드가 나오면 이 올해랑 내년에 그런 카드가 나왔다 싶으면 올해랑 내년에 만약에 승진 못하면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승진에 대한 기회가. 그만큼 승진과 좀 밀접한 관련 있는 카드들이 있고 또 결혼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결혼과도 밀접한 카드들이 있어요. 또 연애, 또는 이사, 또는 대인관계로 많이 부딪힘이 생길 것 같다. 공부 등등등등 그 각 주제별로 연관이 좀 깊은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도 배우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거 가지고 포커스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죠, 방법. 예를 들어 승진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 라고 답변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기존에 계속해서 승진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본인이 고집 피운다니까 끝까지 그게 맞다 생각하고 아니 1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걸 20년 만에 승진하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이고 답이라고 하면 답이겠죠. 19년의 그 세월은 그 무슨 고집 피울 일이 아닌데 꼭 그렇게 간다 이거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좀 우산용 쓰면 어땠다고 해. 우산용 준비하면 뭐 존인상할 일도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 어저께까지 날씨가 맑으니까 절대 우산 준비 안 한다 이거죠. 비 오고 나서 말 들을 걸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 고집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맞아서 뭐 하려고,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타로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함에 있어서 미리 안 좋은 일들은 좀 대처할 수 있다. 미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조심할 수도 있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항해나 좋은 일들이 있으면 미리 안 좋은 일도 조금 제해버리고 좋은 일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시고 또 다음 거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실습하시면서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실습은. 자, 바로 실습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 카드 자 갖고 오셨죠? 자, 되든 안 되든 가장 좋은 건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카드를 상담해 주는 게 좋지만 오늘은 또 소수니까 전부 5명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관심과 본인의 고민을 셀프로 뽑아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스프레이도 딱 깔고 천도 깔고 천도 깔고 카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과 이제 보니까 진짜 스프레이도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자, 지금 가장 익숙한 거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상황, 걸림돌, 해결책 요 3장 카드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 먼저 본인의 고민, 관심사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래도 막연하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건 연애, 직업, 진로, 취업, 이직, 건강, 금전, 직장 내 상사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등등등등, 결혼, 이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가 언급한 것들 중에 그거 제외하고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관심사, 고민을 한번 떠올려보고 정리가 되면 앞에다 일단 멋들어지게 쫙 펼쳐봅니다. 스프레이 천에다가 싹 펼쳐보시고 쫙 펼쳐가지고 한 장 한 장 뽑는데요. 먼저 뽑을 때도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뽑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도 설명해드렸으니까 반복은 하지 않을 거고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뽑는다. 이유는 의식하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이 타로를 한번 만나보자. 의식하지 말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쫙 펼쳐보시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한 장 한 장씩 뽑아볼 텐데 먼저는 주제가 정해져야겠죠? 주제 궁금한 거 어차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제가 그거 피드백하고 많은 분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뽑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자, 회장님은 주제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주제? 정해졌어요? 주제? 정해졌어? 정해졌고? 오케이. 주제 정하셨으면 과거 이제 미래로 뽑으실 건가? 10장 선택 카드 10장? 뭘로? 안 해보신 분은 하셔도 돼요. 어차피 교재 보면 하면 되니까. 아니면 3장 카드 과거 이제 미래로 뽑을 건지 다시 복습시켜 드립니다. 과거 카드 뽑을 때 막연히 뽑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과거에도 했었던 적이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했던 과거를 떠올려 보시는 거죠. 지금 연애를 궁금하다, 고민이다 그러면 과거도 연애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라는 그 단어에는 무조건 아쉬움과 후회라는 큰 주제 속에 포함된다고요. 과거에 내가 왜 이랬을까?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 만나왔다 해도 더 잘할 걸. 이런 식으로 항상 과거라는 단어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꼭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온 없이 사랑하고 온 없이 아껴주고 온 없이 올인하기 위해서라도 만끽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다 떨쳐버려야 되기 위해서라도 과거 카드 잘 뽑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과거 카드는 그렇게 뽑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고민으로 뽑으신 거예요? 어떤 관심사? 어떤 거? 관심사는 어떤 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연애, 금전 한 가지 정해놓고 뽑아야 될 거예요. 어떤 거 정해지셨어요? 고민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걸로? 둘 중에 하나. 조금 있다가 선생님은 고민 정하셨어요? 어떤 걸로? 진로라고 이제 고민을 딱 정해주셨으면 과거 카드 뽑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과거에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억을 떠올리시라고. 그죠? 진로를 고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이 안 된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는다, 등등등등 뭐 아이의 교육 문제나 뭐 등등등 있을 거야 이유가. 근데 핵심은 과거 카드 뽑을 때 자기가 경험했었던 게 실제로 있어야 돼. 그리고 기왕이면 가까워야 되고 10년, 20년 전 과거 말고 최근의 과거. 그래야 조작이 안 되거든요. 알겠죠? 과거가 그런 의미예요. 현재 카드 뽑을 때는 지금 진로 고민이시잖아요. 현재 카드 뽑을 때도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진로를 생각하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 예를 들어 진로에 고민이신 분들도 같은 진로라는 타이틀로 갖고 있어도 실제로 뭔가 더 많은 걸 준비를 하고 더 열심히 한 발 앞서가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민에 대해서. 그래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한 내 마음, 내 심리 상태 어떤지를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불안하겠지 계속 그쵸? 근데 뭔가 준비한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 감정 체크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를 뽑았으면 미래 뽑을 때도 요걸 심상화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항상 뭔가 그리고 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작업.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뭔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려면 좋은 생각, 긍정적 생각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죠. 안 되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보다 될 수 있는 방법에다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는 것처럼 미래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진로가 고민이시면 이 진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베스트가 있을까요? 더 나은 직장 가가지고 뭐 경영난에 조금 허덕이지 않는다든지 아이들 출퇴근을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 등등등등 선생님이 진로를 고민하는 게 해결됐을 때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른 분 여기까지 해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본인의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네, 10장 뽑고 싶으시면 뽑으셔도 돼요. 겉으로 드러난 두려움 그거는 말 그대로 남들도 알고 본인도 알고 있는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 진로라는 걸 고민이신 분이 겉으로 드러난 두려움이 뭘까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두려움 진로를 택함에 있어서 쉽게 못 결정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조해서 결정을 쉽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만 하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나 속 안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 그 나만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나를 엄청 똑똑하다고 하지만 나는 나를 알거든. 엄청 노력해가지고 똑똑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나는 알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해됐죠? 일단 뽑아볼게요. 자, 고민 어떤 고민이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성함이? 어떤 고민이셨어요? 투자? 투자 뭐 어디에다가? 주식 아니면 주식 지금 재미도 봤어요? 응. 그래서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본다고 해서 별게 아니야.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그대로 그냥 정답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건 사실 우리의 영향이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냥 콩콩을 주워먹는 느낌으로 빵꾸스러기 먹는 수준의 투자지만 매덕 투자는 아니잖아요. 나라 정세 아무리 번다고 해도 그냥 흐름 잘 타는 거에 말은 없어요. 일단은 주식이라는 단어에 얽매일 게 아니라 주식이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돈이 필요한 목적이 있으실 거고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돈 관련된 거는요. 작년, 올해, 내년 본인의 카드를 보셔야 돼요. 흐름을. 지금은 망하더라도 내년까지 어쩐지 확률적으로 봐보고 지금은 잘 되더라도 갑자기 폭망할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 봐보고 이렇게. 그거는 본인의 히스토리인 것처럼 보여도 다른 문화가 될 수 있거든. 문화가. 예를 들어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너나 다 이렇게 해봐 같은 거에 투자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사람들끼리 에너지도 같이 봐보는 거죠. 확률적으로. 내 운이 안 좋다고 해서 보면은 이상하게 밑상이라 운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도 한번 배치마킹 해보는 거고. 근데 이제 본인 것도 한번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올해, 내년, 작년 것까지 봐볼까요? 쭈루룩 올해 카드까지 지금 봅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1급 수업이 아니라서 올해 카드는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없네. 써가지고 해드려야지 될 건데. 아무튼 볼까요? 우리 푸르님 작년 카드, 올해 카드는 기회, 방법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음력, 양력이 아니고. 작년에 어떻게 나왔어요? 푸르님?
다재다능이 기회돼요. 작년에 한쪽만 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두루두루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너무 산만했어. 결과를 못 내고 좀 집중이 안 돼서 이것저것 한다고는 했는데 일도 사랑도 연애도 뭐 투자도 등등등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결실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기회래. 결실이 안 나왔다는 게 기회가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그 말이 뭐 말이냐면 한쪽만 애국수적으로 볼 게 아니라 두루두루 좀 살피라는 거였죠. 예를 들어 10만 원을 버렸지만 10만 원 버릴 값에 대한 더 10개를 넓혔거든. 그 카드의 그 이미지가 10번의 다재다능 카드가 돈뿐만이 아니고 근데 또 방법도 봐볼까요? 다재다능 옆에 있는 거 작년 안정. 그러면 올해는 분석가랑 다재다능, 내년이 야생화랑 그죠? 야생화랑 분석가. 이러니까 투자 자체로는 손해 안 볼 사람이십니다. 근데 벌어도 그거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게 망해. 가장 클래식한 이야기죠. 주식이 망하는 지름길. 그죠? 다 벌어. 한 번씩은 다 벌어. 안 벌어본 사람 없어. 왜냐면 처음에 욕심 안 부리거든. 지극히 평범하게 1.5, 막 1.7짜리 안전하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딱 카드가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 프로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식 자체가 투자하는 게 재밌고 오 내가 좀 머리가 좋은데 내 분석력이 뛰어난데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니고 돈만 벌고 싶으면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네.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당사자는 안 들어요. 이미 결정해놓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염두에는 두시라고. 어차피 안 들어. 비단 뭐 투자뿐이겠어요. 어차피 자기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봤고 제가 항상 시험 문제를 예를 들거든요. 한 번 바꾸려고 마음 먹은 순간 자기 딴에는 엄청 나는 객관적이고 지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시험 다 풀고 나서 틀린 것들 고쳐보면 고치려고 하면 실제로도 정답을 고치잖아요. 정답을 바꾸잖아요. 정답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이미 자기가 객관적이라 했지만 한쪽에 치우쳐 편향되어 있어. 이거 틀렸네, 이미 쓴 거 틀렸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자기 혼자 주는 거로 객관적이라 객관적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객관적이지 못해. 이미 답을 바꾸려고 생각하네. 똑같더라고.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이미 정해놓은 게 있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답을 내놨던 거 누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가 말해주면 맞네. 100번 다 아니라겠고 한 번 누가 그랬으면 내랑 딱 맞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요. 이게 사람 심리야.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본인 스스로의 뭔가 운으로는 볼 수 없어요. 차라리 남한테 맡겨버리든가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하는 게 있어. 그 카드로 보면 내가 직접 뭔가 컨택하고 뭔가 골라가면 안 돼. 그냥 능력 있고 나보다 좀 더 정보가 저기 많고 나보다 하루라도 한 시간에 한두 시간이나 하루에 한두 시간 더 그쪽에 할애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편향되가 뭐 편성한 뭘까 어거가 뭘까 묻어가 뭘까 본인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또 투자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 카드 자체가.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계속 번전치기 하면 진짜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근데 번전치기 하려고 누가 세상에 돈을 투자해야 돼? 자기 만족이지. 이것만 해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도 그 성향 흐름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과는 상관이 없는 카드예요. 주식과는. 알겠죠?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주식 무조건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가 돈이 왜 필요한가? 꼭 주식으로만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나? 다른 방법 없나? 차라리 이게 더 빠릅니다. 주식을 통해서 뭔가 얻어진 수익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경험,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사고 싶다면 주식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살 수 있는 방법. 그 경험을 산다라는 건 돈, 현실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카드이고 성향이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걸 보고 한번 볼게요.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보셨어요. 과거부터 본인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밝아 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책임지고 뭔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뿌려 나가야 될 게 많으신 분의 카드입니다. 카드 자체.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고데끼고 하는 것 자체가 꽤 고데끼는 스타일이십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할 뿐이죠. 아무렇지 않은 척. 예를 들면 MBTI 따지면 I인데도 불구하고 E처럼 살아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으신 분이에요. I라든지 E가 어려우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일이 사람들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밝은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카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카드에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게 다 터지지는 아직 안 터졌어. 아직도 많은 여지가 남아있어. 본인이 더 클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남아있어요.
아직은 남아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된다 안 된다라는 말보다 버거운 건 맞고 과거부터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거운 뭔가가 있어요. 뭔가 버거워하는 게 현재 봐볼까요? 현재 다른 사람 다 보여주세요. 현재 칼 카드인데요. 배를 타고 있는 입장과 배를 같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뱃사공과 성객이라고 그러나 선원이라고 그러나 배 탄 사람 뭐라고 하죠? 배 타인 사람? 선원은 배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선객이 맞겠다. 선객 입장과 뱃사공의 입장 두 가지 상황이 놓여 있는 카드인데요. 일단은 물결을 한번 봐보시게 되면 고요하게 잔잔한 물결이 있고 좀 넘실넘실되는 물결이 있을 거예요. 그 물결의 의미는 나의 현재 감정의 동요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가 내 지금 가까이 있는 물결을 조금 이렇게 넘실넘실거리잖아요. 절대 고요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뭔가 요동스러운 게 있어. 산만하든지 아니면 뭐 시끌시끌하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고요한 물결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질 못하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결국은 더 나은 상황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칼이 배에 꽂혀 있잖아요. 칼이 배에 꽂혀 있잖아, 카드가. 칼 때문에 못 가. 칼 덕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칼 때문에 못 가. 칼이 배에 꽂혀 있어서 제가 자주 그런 표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타이어에 못 박혀 있게 되면 가까운 거리는 그대로 가도 돼요. 그죠? 요즘 타이어는. 근데 멀리 갈 생각하면 그 못 빼고 가야죠. 딱 그게 그래요. 배가 칼이 꽂혀져 있어서 칼이라는 본인의 생각을 의미하거든요. 생각을 빼고 싶고 생각을 안 하고 싶고 불안정한 생각, 뭐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 안 하고 싶으나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으나 못 빼는 이유가 그 생각을 빼버리게 되면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사이로. 그 칼을 빼버리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 얽매여가지고 더 나은 환경으로 못 가고 싶지만 근데 자꾸 더 나은 환경을 동경하고 있는 카드예요. 나도 저렇게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처절하지 않게. 어떤 처절함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오세요 직접. 너무 더 일일이 못 들어가는 카드야. 카드 전체 자체가. 첫 번째 카드부터. 네, 마음이 그러네. 저도 그러니까 더 못 들어가는 카드예요. 들어가서는 안 되고 지켜줘야 되는 카드예요. 개인의 그 사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미래를 한번 볼게요. 미래가 올해랑 내년 카드인 야생화, 야생마 카드가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나만 오롯이 할 수만 있으면 이것저것 얽매임 없이 잔소리도 안 듣고 싶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래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아랑곳하지 않게. 근데 절대 지금 실수하면 안 되는 자기만 오롯이 영리하고 자기만 오롯이 자기한테 스스로 투자하면 안 되는 카드가 와 있다는 거죠. 그 카드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좀 자유를 엄청 꿈꾸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뭔가 기발한 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남이 좋게 말을 하더라도 좋게 고지고대를 안 받아들여지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카드로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 웃고 있지만 참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말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조금은 삐딱해지고 싶은 조금은 현실에 좀 지치기도 한 카드이기도 하고 카드 자체. 이게요? 네. 근데 미래로 그게 왔다라는 건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내 이런 상황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야생화 카드예요. 야생화 카드. 그래서 야생화 카드라는 거는 야생에서 피는 꽃처럼 네. 그냥 조금은 답답하고 숨막혀 하는 카드인데 미래로 왔다라는 거, 앞으로도 미래도 답답하다 숨막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이런 현실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방금처럼 누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누구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발전했네, 누구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네, 누구 덕분에 망가지지 않았네, 이런 식으로 덕분이라는 단어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이래저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마음, 긍정적인 사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될 수 있다라는 건 그냥 책에서 많이 배웠던 것처럼 근데 그게 답이더라고. 어떤 상황을 돌파하려면 먼저는 무조건 된다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부터. 그걸 메시지로 주는 카드인 것 같아요. 너무 얽매이지도 마시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본인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역할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됐죠?
이제 그림 있고 넘어가고 또 선생님 거 한번 봐볼까요? 안 깠어요? 안 펼? 10장? 먼저 3장 카드부터. 3장 카드 하신 분. 다 10장인가? 3장. 선생님 어떤 고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뭘 잘, 남편이랑 아니면? 저 자신 잘 혼자 이제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배우자는 배우자. 아, 제가 잘 남편과 별개로 본인이 네.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렇죠, 그렇죠. 나답게 멋지게. 네, 그거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아니 너무 비싼 거 같아가지고. 자기 카드니까 비슷하게 나오지. 진심을 뽑으신 분들은 계속 그 카드가 계속 따라다녀요. 어차피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의식을 하니까 슬프고 짜증나고 분노하겠지. 그렇죠? 의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생각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뿐이고 누가 말하더라도 당신 감정이 지금 불안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나를 알아? 이렇게 튕겨낼지 말지 절대 인정을 안 하거든. 있어요. 어찌 없겠어. 그죠?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자기를 생각하고 뽑으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자기 카드가 나온 거예요. 아셨죠? 자, 어떤 고민? 아까 방금 말했던 좀만 더 구체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건 경제적 자립 좀 더 자세하게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심오해. 그렇죠? 잘 지내야지. 자기를 이렇게 할 스스로? 수 있는, 예. 카드 몇 번 카드예요? 최근에 카드 몇 번 카드? 용감부터 카드예요? 낭만가요? 네. 진짜 낭만가다운 표현이네. 낭만가 카드시네. 맞아요? 네. 낭만가? 네. 낭만가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말하나요, 대부분?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나? 그게 꽂혀가지고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잘 지낼지 안 지낼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진짜 아가 있고 비아가 있더라고요. 진짜 내 자신이 있고 가짜 아가 있어요. 빨리 그걸 찾으셔야 돼요. 아니 인정해야 돼요. 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 네. 타이어된 모습인지 학습화되어 있는 모습인지 예서 생물학적 나이로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 있어서 나이값 해야 된다는 입장에 놓여서 나도 어른인 척하고 있는 아이인지 근데 내면의 아이인지 어른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죠? 진짜 내가 있고 가짜 내가 있어요. 근데 가짜 내를 발견한다 해도 가짜 나를 발견한다 해도 가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오히려 더 응원해줘야지. 너 모습 이러면 너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참고 살았어라고 토닥토닥 해줘야죠. 자, 심오한 표현이십니다. 자, 봐볼까요? 어떤 카드 모았어요? 과거에 이제 미래를 모았나요? 과거, 현재, 그러면 본인이 낭만가 카드시는데 낭만가랑 계속 관련된 카드만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계속 본인과 관련된 내용만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원리가.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뽑으셨어요? 네. 과거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뽑아 들어볼까요? 과거 카드. 과거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거 뭐예요? 과거 이랬대요. 진짜. 현실 나름 뭐 만족하든 안 만족하든 간에 말을 만족한 척하고 살았던 거. 사람들과의 관계, 남녀노소 계까지 있잖아. 두루두루 계급도 안 따지고 나이도 안 따지고 연령도 안 따지고 그냥 빈부도 안 따지고 다 그냥 두루두루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네, 동전 10번 카드 두루두루 그리고 문 앞에 있잖아요. 문 앞에 있잖아 지금 그죠? 궁궐 앞에 있잖아.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거겠죠. 항상 뭔가 세워놨던 목표 결과 등등등 이런 거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사셨던 분이야. 나름대로 만족은 덜 수없더라도 나름대로. 근데 과거 카드에 뭐라고 그랬죠? 나쁜 카드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 카드 뽑을 때 항상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테마, 아쉬움과 후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죠. 아쉬움과 후회라는 거 이게 아쉽고 후회가 된대요. 다 잘했는데 무슨 아쉬움이 있을까? 근데 방금 말했던 딱 다 잘했는데 본인만 빼놓고 그랬던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관대했는데 나한테만 그렇게 엄격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말 다 안 할 말 다 했는데 나한테는 계속 내 모습 계속 피하고 외면하고 살았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말해놓고나 나한테는 계속 스스로 거짓말 치고 나갔고 자신 있게 살으라고 말해놓고 나는 진짜 만들어진 가짜 자신감을 무장해서 살았고 그래요. 낭만한 카드가 그게 아니라 낭만한 카드가 그래요. 현재 카드 한번 봐볼까요? 현재 카드도 봐볼게요. 어떤 카드예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를 들고 있네.
저를 두고 있는 펜타클인가 봐요. 저한테 운이 안 좋아요. 네, 펜타클 카드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나 자신과 좀 잘 지내고 싶다라는 고민을 갖고 있으신 분인데 진짜 이게 심오한 질문이잖아요. 나 자신과 잘 지내고 싶다는 게 어떤 우중일까요? 나 자신과 잘 지내고 싶대.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냐고요. 나 자신과 잘 지내고 싶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이 있나? 여기까지 있어야지 나온가요? 여기까지는 안 나오죠. 나와요. 나 자신과 잘 지내고 싶다. 와, 얼마나 하루하루 전쟁처럼 투쟁과 오듯이 무슨 싸움을 하고 무슨 생각과 부딪히길래. 그렇죠? 자, 이 카드는 조금 어렵지만 현재 상황을 보니까는 주는 사람 입장과 받는 사람 입장이 좀 놓여 있는 카드거든요. 그죠? 어려워요. 카드. 질문 자체가 어려워서 저도 사실 정리가 안 돼. 여러분 오직하겠습니까? 아무튼 뭔가가 이 카드는 그 11번 분석가 카드 있잖아요. 우리 내면 카드 볼 때 그 카드의 마이너 버전이라 나의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잘하면 잘하는데 못하면 못하는데 내 감정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되고 그런 카드예요. 뭐 심상필벌 이런 단어 있잖아요. 공무원 세상에 심상필벌 그렇죠.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게 되면 벌을 내리는 그냥 말 그대로 고가에 의해서 자기 신이 하고 있는 업적에 의해서 뭔가 평가받는 이러한 좀 약간 감정이 배제되는 약간 기계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카드예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근데도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잊어먹지 말고 갖고 있으세요. 마지막 카드 한번 봐볼게요.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카드예요? 네? 여왕이 보디 카드가 나오네. 낭만가님인데 낭만가 카드가 나오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카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알면 더 놀라시겠지만 아직 다 안 배우셔가지고 그냥 별로 놀라지 없으신 것 같은데 낭만가 카드신데 낭만가 카드가 미래로 나왔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낭만가를 이룬답게. 어떨 때 가장 낭만스럽다. 어떤 상황일 때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노을의 아름다움과 경치를 보면서 만끽할 수 있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쯤 저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또는 언제쯤 저물어가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면서 와 인생 이거 참 로맨틱한데 멋진데라고 생각했던 적이 언제 있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만 카드가 그런 카드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유롭게, 할 수만 있으면 다 퍼주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처절하게 계산하고 싶지 않아. 줄도 안 서고 싶고, 라인도 안 서고 싶고, 아무도 안 하고 싶고, 멋들어지게. 그리고 제일 못하는 거, 남 비유 맞추는 거,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따지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계산 좀 안 하고 살고 싶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카드가 낭만 카드라 좀 눈물 나는 카드죠. 조금은.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멋스러운 카드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엄마보다도 진짜 엄마가 되고 싶은 카드거든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엄마 말고 많은 사람들한테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카드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이면서 여자라는 건 절대 포기 못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사연이 많은 카드입니다. 그 카드 자체가. 그리고 또 존경도 받고 싶은 뭐 욕심도 있고 무시당하고 싶은 것은 절대 못하겠고 또 무시 안 당하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말과 다른 행동도 나오고 막 이렇게 반복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흙탕으로 같이 첨벙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흙탕물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러한 카드가 그 카드로 나왔습니다. 나와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좁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의중인지 나랑 잘 지내고 싶다라는 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다는 말로 들립니다. 어떤 게 진짜 나의 모습이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맞나요? 네. 나중에 저희 센터에 찾아오실 때 이제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때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면 저를 다시 찾아오시면 됩니다. 반복하지 마시고 7시 오실래요? 7시 반에 오실래요? 묻지도 않습니다. 언제 오실래요? 7시? 7시? 여기가 광주역인가요? 그럼 10분이면 오겠다. 안 막히면 홈플러스는 아니고 전대. 네, 전대 쪽 10분이면 오겠네. 그죠? 6시에 끝난다고요? 네. 6시 반에 오세요. 네, 제가 오래 안 있으려고. 저도 빨리 가가지고 애기들이랑 놀라고 가. 명절이니까. 아셨죠? 6시 반에 예약해 놓을게요.
네네. 됐죠? 또 다른 분들 볼까요? 그때 만나서 못했던 이야기 더 하시게. 또 다른 분들 안 됐던 분 됐나요? 어디 누구 해볼까? 회장님부터 해볼까? 회장님 어떤 고민? 저는 항상 있어요. 항상 이직을 꿈꾸는 우리 회장님. 자, 이직이라는 거 또 왜 이직이냐가 이직을 생각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결국 내면 카드 안 벗어나요. 9번 카드가 내면이에요. 9번 카드랑 9번 안전카드하고 봉사자 카드의 조합이시거든요. 아니요, 저 낭만가예요. 아니야. 그 말하는 게 이제 내면과 외면 말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결과도 이제 낭만하니까 할 말이 없고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지. 여기서 오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와야 돼요. 정이도 낭만가예요. 저랑 상담하셔야 될 것 같고 회장님. 그러니까 먼저 잡으신 거지. 저하고 상담해야 돼. 그렇죠. 그냥 제가 먼저 하자면서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안 돼서. 자, 이직을 생각하시는데요. 이직이라는 걸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낭만가님이 예를 들어 이직을 꿈꾸면 구질구질해서 이직을 꿈꾸는 거예요. 5년 뒤에 똑같을 것 같거든요. 돈은 늘어나겠지만 별로 가치가 없어. 5년 뒤에 똑같을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안 나. 이래도 저래도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뻔한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나이만 먹고 돈만 좀 호구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자리만 딱 지키고 있어. 다른 애들이 나를 오히려 민폐를 여기는 거 아니야? 등등등등 꿈꾸는 이유가 돼요. 낭만가님한테. 우리 안정가님한테도 같은 이직이라고 물어보시더라도 낭만가님한테는 평생 직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낭만가님이랬다. 안정가님한테 이 일을 평생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 더 엄밀히 따지면 평생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평생 여기에다 에너지 쓰고 싶지 않다는 게 맞아요. 발전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미안하지만 5년 뒤 10년 뒤에 뭔가 더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만 그 제도적인 한계를 봐버렸어. 제도적 한계라는 건 더 엄밀히 따지면 라인. 이거 그냥 실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조직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실력만으로도 평가되지 않는 조직인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이런 기관 한두 개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또 높으신 분들부터 밑에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 이야기 안 들었겠냐? 그죠? 조직에 있어요. 더 깊게 센터장이 안 계시니까 이런 말 하지 마. 있어. 여러분들 더 느끼실 것이고 한계를 봤어요.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떤 직장을 가시더라도 9번과 17번 조합, 우리 회장님 조합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는 잘 해내실 거예요. 일로서 뭔가를 잘 해낸다는 걸 해내지 못할까, 수행 능력 이런 걸로 고민할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조금 에너지 소모가 좀 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조심스럽지만 제 바람입니다.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는 타입이라서요. 처음에는 어차피 다 어렵더라도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업무 수행력으로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너무 많이 고생진다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 더 나아가서 에너지 소모를 심함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인증받은 것까지도 9번 카드가 어떻게 숨 쉴 수 있는 오히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안전카드는 그 직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돌아와서 쉬고 싶은 걸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원하시는 분이 안전카드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가 문제지. 결혼했을 때 딱 떠올려보시고 돌아왔을 때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등등도 있으면 나는 언제 쉬냐고. 직장에서 2배, 3배 더 좁히 이렇게 긴장 안테나 높이 세워가지고 일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언제 쉬냐고. 그리고 누가 날 이해해주냐고. 항상 야무진 며느리, 야무진 남편, 야무진 아내, 뭐 책임감 있는 남편,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 항상 남들 다 바라보는데 언제 나를 힘들겠다, 고생한다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상투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만 다룰 뿐이 진짜로 힘든지는 안 받아줄걸요. 힘든지도, 피곤한지도, 에너지 소모가 심한 것도 받아주지 않을걸요. 그러한 캐릭터가 안정과 카드예요. 이직이라는 그 단어에 많이 숨겨져 있는 거죠. 쉬고 싶고 근데 현실은 또 애는 못하고 안기고 싶고 근데 현실은 내가 안아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내가 도와줘야 되고 참 말하지 않고.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같이 보십니다. 이직 카드 볼 때도 이직이란 건 뭔가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고 변화를 원할 수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뭔가 더 가치를 느낄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올해, 내년, 작년 것까지 이직 회장님 봐볼까요? 올해 카드요? 올해 카드는 의견이 봉사자고 노력이 되지 않고 17, 19번이네. 17, 19번. 봉사자 창만큼 참았다는 거죠. 근데 기회로 왔어. 별 카드예요. 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카드가 별 카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방향, 길, 직업 등등등등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내가 쫓아왔던 길이 진짜 바짝바짝 빛나는 길이었는지, 금방 잠깐 빛이 났다가 빛을 사라져버리는, 퇴색돼버리는 길이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길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카드가 봉사자 카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장 카드잖아요.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긴 한가 봐요. 이제 끌려가는 것보다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긴 있나 봐. 연애든 사랑이든 이든 간에 남에 의존해갖고 남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것보다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나서 내년 보니까 18번과 20번인가요? 내년이 또 안정이 나왔어요. 안정 나오고 야생화 나오고. 내년? 네. 올해가 17, 19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걸 봐요. 자, 이거 올해 영감, 순서, 안정, 야생화. 25, 26, 27. 25, 26, 27 보니까 만약에 이직이라는 그 고민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 이직에 대한 그 고민. 근데 다 하지 않나? 나도 직장 바꾸고 싶어요. 웃네 진짜인데. 그렇죠. 다 하죠. 근데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저는 이직에서도 또 이직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그래, 그래서 계속. 또 이직 고민할 근데 실제로 이직하는 카드도 나와 있는데 또 이직에 대한 고민을 또 하더라고요. 실제로 카드가. 계속 이 여기랑은 상관이 없어. 어느 공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성향 자체가.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뭐 약속 잘 지키고 업무 일 잘하고 이런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고 이미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었겠다라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직면하게 되더라도 같이 좀 어설펐으면 좋겠어요. 같이 서툴렀으면 좋겠고 같이 잘하려고 한다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같이 실수도 하고 같이 좀 서툴러 보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일이 좀 수월해질 것 같고 직장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도 울타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는 내가 선택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아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 쓰다 보면 본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느 입장인지를 잘 보셔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가 실력을 계속 쌓을 수 있는 카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이직해야겠다라고 그 조직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실력도 상대방이 뭔가를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인재하게 되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카드가 나와 있긴 하니까요. 그냥 나 써주세요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카드로 나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들은 그러지만 본인은 못했겠다. 이런 인격체로 만들어지기까지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던 카드거든요. 많은 노력과 또 노력. 그러니까 몸 안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안 망가졌으면 좋겠고. 안전해지려고 결혼하는 건 너무 서글프잖아요. 사랑하다 보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해서 안정이라는 걸 갖게 돼야 맞는 거죠. 안정해지려고 결혼이라는 거. 안정해지려고. 그죠? 남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닌 나만 다른 모습이면 좀 불안정해 버려서 그냥 아이도 만들고 아이도 생기고 가정도 꾸리고 이거 너무 슬프잖아요. 9번 카드한테 왜 원래 9번 카드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도 뒤에 낭만가가 있으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9번은 이거 방금 말했던 것이 진짜 본인의 최고 행복이거든요.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평범한 거 남들 가지고 있는 그 보통이라는 단어를 제일로 갖고 싶은 카드시거든요. 근데 뒤에 또 있잖아. 낭만이라는. 그래도 다 뭔가 아무튼 계속해서 이직을 꿈꾸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도 결국 멋지게 살아야 돼. 할 거 다 하면서 멋들어지게 폼나게 간지나게 좀 살아가셔야 될 분이라는 거죠. 자 볼게요. 속도 좀 내볼까요? 오늘 너무 빨리 지나가네. 자 어떻게 10장 뽑으셨네. 우와. 이것만 빨리 다른 거 하셔야 돼서 이렇게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세 가지 알려주세요. 자 뭐예요? 미래가 있고 자 미래 결과 나는 결과가 너무 카드가 안 좋은 것 볼까요? 같아서 자 다른 분들도 보세요.
결과 그다음에 해결책. 미래 결과 해결책 이렇게 나왔다는데요. 10장 카드를 뽑으셨어요. 10장 카드 뽑으셨는데 미래와 결과 거의 시점으로는 비슷하죠. 미래, 결과 누가 더 나중에 있어질까요? 미래 결과? 미래랑 결과 누가 더 가장 나중입니까? 더 나중입니까? 응? 결과? 미래? 제가 뭐라고 가르쳐드렸나요? 응? 안 가르쳐드렸나요? 정리하세요. 이런 거 갖고 에너지 쓰지 마시라고.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닌데도 이런 거 가지고 끝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결과가 더 나중입니다. 굳이 따지면. 그것도 외우기가 애매하면 최종적이라는 단어를 써놓으세요. 최종적 결과, 전국적 결과 등등등 본인이 좀 암기하기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 못 넘어가네. 그런 거 안 가르쳐드리면 미래가 됐든 결과가 됐든 나중에 써지게 될 일이잖아요. 그런 게 핵심인데 자 이러한 미래와 이러한 결과랍니다. 이직을 고민이신 분한테 이러한 이러한 결과 먼저 좋은 결과 좋은 미래예요. 안 좋은 미래 안 좋은 결과예요. 이직을 꿈꾸신 분한테 이직을 고민이신 분한테는 어때요? 어때? 미래, 결과, 이직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회장님 같은 경우는 뒤에 낭만가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섞여 있지. 일반적인 분들한테 직업, 이직은 돈이 되냐 안 되냐요. 경제적으로 더 풍요하냐 안 하냐. 1시간 투자했는데 10만 원, 1시간 투자에 20만 원 어떤 것을 가겠어요? 근데 다 돈카드네. 다 돈카드잖아. 이런저런 돈 저것도 이직한다고 하면 돈 많이 준 대로 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궁극적인 거고. 근데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지는 여유로운 것까지 어디다 사용할 건지를 보셔야 된다.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 봐보세요. 돈이요. 나빠요 싫어요? 돈 이직을 꿈꾸신 분한테 다 칼카드만 나와버려요. 너무 단어는 좋은데 다 컵카드만 나와. 어떨까요?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근데 하나도 힘 안 내. 더 힘 빠져서 가요. 근데 어때? 그죠? 자 보세요. 일단 미래가 왼쪽이잖아요. 그 기사가 동전을 들고 있다라는 건 기사는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직을 한번 딱 하고 픽스 돼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직을 하고 나서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뭔가 열심히 하시고 있는 듯한 카드예요. 그리고 나서 동전을 들고 있잖아요. 동전 들고 있다는 무조건 현실적인 것도 기본이지만 동전 안에 있는 펜타클, 펜타클의 의미는 별의 의미는 방향,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잘했다 라고 여기는 카드. 근데 절대 보시게 되면 진행을 하되 성급하지 않다라고 했죠. 근데 올해 카드도 그렇고 내년 카드도 그렇고 계속 분석가 카드, 야생화 카드가 계속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실 또 다니면서 가시라고 했던 이유가 근데 말 타고 기사가 막 서두르는 게 아니라 말 타고 달릴 수 있어요. 속도 내가지고 달릴 수도 있다. 근데 얘서 속도 안 내. 이런 거죠. 돌다리도 두드려 온다는 식으로 9번 카드에 그 초심은 절대 잃지 않고 이직을 하더라. 돈 당연히 벌어지죠. 근데 욕심내지 않아. 그리고 돈보다도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를 더 그걸 찾는 데 시간을 좀 더 쓰는 카드예요. 그래 이직하기 참 잘했구나 라는 카드. 그리고 나중에 속도 내겠죠. 아직은 속도 안 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예 9번 카드는 출발 자체가 어려운 카드인데 이미 출발했다라는 게 저는 엄청 고무적이라고 봐요. 이미 출발을 했어. 속도는 양이 안 차더라. 내가 말한 속도는 1년 뒤에 이직하고 나서 결과를 낼 거야. 2년 뒤에 이직한 거에 대해서 남들한테 걱정했고 염려했던 거에 대해서 다 불식시킬 거야 라고 나름대로 계획 세워놨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못 미칠지언정 그래도 이미 선택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엄청 큰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업무적인 거 가지고 절대 힘드신 분이 아니라고. 물론 본인은 힘들겠지. 남한테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돈 있네.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돈이 어디 걸려있어요? 벽인데요. 벽? 엄밀히 봐보면 자세히 벽이에요? 이런 벽이 있나? 창 괜찮네. 창이라는 의미, 창문이라는 의미, 내부와 외부와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외부 세상과 바깥 세상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소통에 관련된 문제예요. 방향, 돈, 현실적인 게 다 채워지언정 소통이 잘 안 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여기를 택했나? 근데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힘드네. 내가 왜 이러려고 택했을까라고 한 번쯤 너무 잘 나가더라도 견제 아닌 견제를 해주는. 그래서 요거는 이직을 꿈꾸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직을 뭔가 생각하시고 이직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난 에너지 소모가 덜하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가정일까? 직장일까? 관계일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가지고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등한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등한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라는 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걷고 있더라도 터벅터벅 걷고 있더라도 조바심은 안 내거든요. 9번 카드는 조바심이 그냥 깔려있는 카드야. 유지 자체가요. 유지 자체가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라. 지극히 과거 지향적인 사람인데도 본인 착각하기로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시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지극히 과거 지향적이시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결책이 잘 나왔어요. 봐보세요.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돈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건 아니고 요거를 하셔야 된답니다. 요게 솔루션.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저는 아직 명확하게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어떻게 솔루션을 주실 건지. 이렇게 하시대. 제동이. 자, 어떻게? 계속해서 제가 반복했던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아까 제가 뭐라고 하던가 이분은?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분은 좋은 소식? 해결책이 이거래요. 사고부터 나쁜 생각 말고 좋은 생각. 그리고 또 이 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나무의 의미. 찾아보세요. 나무의 의미. 나무의 의미. 나무가 뭔지 거기 다 나와 있죠. 나무 그리고 기사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동전 들고 있는 기사보다 오히려 나무 들고 있는 기사가 속도감이 있네.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결과가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나무가 먼저 무슨 의미인지 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무 싹이 나 있는 나무 성장 오케이 가능성 잠재력 나의 성장 나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 포텐이 언제 터진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사이를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해결책은 그거예요.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만이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더 속도 낼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느낌입니다. 아셨죠? 이게 달리는 말에 뭐 한다? 달리는 말에 뭐 한다? 달리는 말에 무엇을 가한다? 박차? 좀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 뭘 때려야 되죠? 그렇죠. 그 단어 잊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그걸 주마가편이라고 그러나요? 맞나요? 달리는 주마가편 맞겠다. 아니, 주마가편? 이 단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 한번 해볼까요? 다른 분? 네. 어떤 분이 투자 두 분이 투자 같이 하셔요?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 그건 전 모르는데 땅 버는 분이 없어가지고 땅에다 투자했어요. 아 이사 가시려고? 아 대출 받으셔갖고? 남편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하시죠. 부동산은 부동산은 뭐 굳이 저한테 말 안 들어도 망할 일이 없잖아. 안전카드야. 넓게 뭔가 공간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정화 카드한테는 나라는 단어 꼭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옮겼다. 아이들이 하나씩 컸기 때문에 방을 하나씩 더 줘야겠다 생각하고 무리해서 옮겼다 그러면 투자한 거 돈 옮기고 안 옮기고 아니라 그거에 대한 과거가 너무 걸려있어가지고 예민하더라고. 아이들이 더 그것도 안 따라와가지고 고마운 것도 여기지도 않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 이미 고생하는 거 정해져 있잖아. 대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나를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무조건 아이, 울타리, 자녀 이렇게 넣어가지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온 잔했던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남편 탓, 아이 탓 안 하게 돼요. 나도 그 결정하는데 한 몫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도 한 몫을 했기 때문에 같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준다는 게 너무 강하신 분들은 어쩌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해야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게 좀 있어. 야속해. 왜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야 되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 어차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관계든 뭐 어떤 일이든 무조건 문제는 발생하던가요. 그렇죠? 문제 발생 안 하는 거 있던가요? 그때 중요한 거죠.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중매 사내 그렇게 이뻐가지고 막 어디 땅에다가도 안 내놓으려고 했던 여자친구 직장 결혼하게 되면 안 그렇잖아.
나와 그러다 알겠어요. 그렇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죠? 항상 그래도 안정화 카드이고 어디 이사 갈까 투자할까 이런 것도 그냥 뭐 절대 무모하게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대출 받는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뭔가가 대책이 있기 때문에 대출 받는 거거든요. 뭐 이자가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만큼 낮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담보를 할 건데 그 담보가 지금 나름대로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있기 때문에 한다라든지 무모하지는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이사를 가더라도 누구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의 의견, 아내의 의견, 또 옮기려고 하는 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건지 본인도 위한 건지 남편도 좋고 본인도 좋고 아이들도 좋은 건지 이런 거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빚을 상환의 감에 있어서 부딪히지. 돈 갚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처절할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고. 그러지 않아요? 여유가 없잖아. 5년, 6년 동안 갚아야 되겠다. 9번이면 뻔해. 9번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빚, 뭔가 갚아야 될 상환할 거 다 갚지 않는 찝찝해서 그 전까지 여유라는 거 못 견뎌요. 여행 갈 때도 항상 한수준 아닐까?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럴 때냐 하면 막 스타벅스 한 잔 마실 때도 왜 스타벅스 마셨을까? 컴포즈 마실 걸. 이럴걸요? 예를 들면 볼게요. 자, 그런 마인드로 미래 결과 해결책을 볼까요? 자, 투자를 하려고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저희 마지막 카드. 근데 확실히 해결책. 맞아요? 옆에가 밑에가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뽑은 거야? 맞아요? 잘못 뽑을 수 있잖아. 순서가 자체가 어려워. 10장이 배우지 않으면 어려워. 해석하는 것도 순서를 잘 잡아. 해결책? 해결책 그거는 제일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의 보금자리 같은 느낌. 보금자리 같은 느낌이고 어차피 나의 뭐 궁궐 같은 느낌이랑 좀 와닿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방금 뭐 부동산인데 집 이사 가는 거랑 관련이 있긴 하죠. 그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한 5년, 10년까지는 좀 이렇게 공간적인 부분으로는 조금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의 카드. 굳이 따지잖아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민인지 자세히 들어보진 않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해결책이라고 그 카드가. 그러니까 또 미래. 아까 피탄 카드가 나왔네. 같이 투자할까? 같이 나왔네. 그것도 그냥 본인 생각. 못 나가는 거죠. 이게 못 나가는 게 일단 배를 탔다라는 건 항상 그 본인이 사공이 아닐지라도 사공은 뭔가 하긴 할 거야. 근데 거기 이렇게 뭔가가 이사를 갈까요? 집을 살까요? 이렇게 고민할 때는 그 카드가 나올 때는 이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발생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결정적인 선택은 본인이 안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내가 가자!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결정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되냐고.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내가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럴 때는 남자가 해야 되냐.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안 좋은 결론 두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미루지 마시고 한번 마음 먹었으면 뭔가 그건 이미 대책이 다 있다니까요. 그건 안전카드한테 제가 항상 조언 드리고 부탁드리는 건 생각을 좀만 줄이고 굳이 어떤 일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려면 신속성과 정확성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지만 그분한테는 신속성이 조금만 더 먼저 했으면 좋겠다. 정확성보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많은 요인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거든요. 우리 9번 카드들은. 근데 실수를 줄이려고 계속해서 보완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사 가기 전에 이미 다 힘 빠져가지고 이사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미 다 힘 빠져가지고 막 나는 모르겠어요. 9번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남편도 이런 일을 결정하면서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매년 전문가 또 전문가 야생하면 그래도 뭐 두 분이 이야기 잘하면 나몰라라 하진 않겠네요. 그냥 믿어주는 거지 남편.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정은 누군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은 또 미루지는 마요. 결과는 가는 카드죠. 지금도 봐볼까요? 그 카드가 현재에도 집이 있는데 더 멀리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본인이 원하는 그거죠.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그런 카드예요. 이미 지금 마음이 내 방향은 더 멀리 보고 있어. 지금 여기도 나쁘진 않지.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을 본다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을 보고 있다는. 근데 또 남을 다 들고 있는 게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무가 그 성 안에서 자라기에는 그 성 안에 흙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손에 또 이렇게 지구본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손에 지구본 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모하지 않다는 무모한 계산 세법이 아니라는 게 뭐가 잘 되겠지라고 질러버리고 우발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집을 사버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셈법을 해가지고 들고 있는 그게 이미 셈법으로 다 해가지고 충분히 되겠다. 되는데도 고민이 많은 게 우리 안전카드거든요. 여행 가서 안 생긴다니까. 근데 모든 이들은 돌아올 때는 다 안타까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행 가기 전에도 힘들어. 그게 9번 안전카드예요. 사실 여행 가는 것보다 여행 준비하는 게 즐겁지 않나요? 그 여유로 나는 다른 하나도 없이 여행 가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로 레알이라면 너무 천박한 걸. 진짜 진심 여행 가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 근데 딱 그 한 5분 10분 그때 즐겁더라. 딱 우리는 앞에 메가커피에서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되고 전화도 끊어버릴까? 아니면 전화 없애도 되겠다. 이런 그 5분 10분 차 타고 가면서 그 옆에다 딱 커피 사갖고 딱 놔두는 그 5분 10분 즐겁더라. 그 여유로 하루 이틀 정도 나무한테나 고민도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했던 루틴대로 좀 내 몸 옥사 덜 시켜도 되겠다. 이런 거 잠깐 그때만 즐겁더만. 갈 때는 하나도 안 뭐 있대요. 재밌는 게 뭐가 있냐고 솔직하게. 막 떨림이 있나 설레임이 있나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아닌가? 저만 그런가?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가는 자체가 막 즐거워요. 제가 나이가 먹었나 봐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이미 무턱대고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계산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집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더 현실적으로 봐보게 되면 뉴스를 봐보세요.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정권 초기 때문에 정권 초기 때는 제일로 부채를 써서라도 가장 먼저 민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갤럽이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투표를 하잖아. 등수 인기수 내지자 역대 왕 중에 잘하고 있는 그 평가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집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임시 방패로 잡아두고 물가 안정시키고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어차피 할 거면 2년, 3년, 4년 임기 될 때보다 지금이 더 오히려 안정되어 있어요. 임시적이지 않든 간에. 비전문가인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차피 5년 뒤에도 4년 뒤에도 어차피 다 갈 거잖아. 그럼 가야죠. 지금이 딱 가야 될 타이밍인 거죠. 지금이. 어차피 또 나중에 빚을 상환하더라도 그때그때 이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2%면 나중에 5%, 6%는 무조건 올라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아니야 6년 뒤에 7년 뒤에 사든가. 국어카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최선입니다. 다시 또 6년 뒤 7년 뒤에 2%로 또 떨어지겠죠. 이윤이. 그럼 비전문가에 저도 그려지네.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알겠죠? 네. 됐죠? 또 누구 남았나요? 어떤 고민이셨을까요? 아까 전에 진로 미래 결과 해결책만 가볼까요? 아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현재 상황 카드 한번 찾아보세요. 현재 상황 진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말투가 이렇게 우아한 거야. 말투 차분하니. 저 여기 22년 다니고 있거든요. 정년? 몇 번이세요, 성향이? 주도권. 여기도 주도권 맞아? 두 분이? 주도권과 안정과 낭만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소수로 하니까 좋네. 더 잘 보이고 저도. 여기 언제 조용히 가셨대요? 가셨대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셨어? 주도권이셔가지고 22년 했으면 상당히 필요 없어요. 상당히 필요 없고 남들 조언도 필요 없어. 감히 말씀드리면 주도권 카드가 22년 했으면 그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진로 아무리 뭐 전문가라 해도 이렇게 하세요라면 정말 들을까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안 들었는데 22년을 주도권 했다면
안 하죠. 절대 그만 안 두죠. 못 두제. 주도권 22년 한 2년 하고 그만둘 수는 있어도 22년 하고 그만 못 두죠. 주도권 상향이. 그리고 나름 또 맞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맞아 자기가 딱. 예. 그러니까 잘 맞아.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인데 성향만 물어봐도 이런 분인데 진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잖아. 진지하게. 나중에 하나도 안 고마워. 상사들. 그냥 날 떠보는 거야. 덜 떠보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고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막 힘드시겠다, 고민 많으시겠다 이러실 필요 없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그냥 봐보면 고민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본인 고민일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진짜 고민 아니거든요. 고민이 따로 있을지 몰라도 진로는 별로 고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만족해서 만족했지. 오히려 그게 더 가깝지. 300번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초이스 이런 느낌. 글쎄, 여기 봐보면 일단 현재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딱 여왕처럼 우아함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누가 해라 하지 않아라 그걸 떠나서 처음에 시작 어떻게 된지 몰라도 지금 스스로는 자기가 일 자체를 굉장히 즐길 수 있을 경지까지 올랐어. 이 카드 지금 최대한 처절하지 않은 상태예요. 나름대로 요령도 생겼고 나름대로 우위도 선점해가면서 고객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죠. 카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해결책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싶긴 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래요. 네? 자, 이런 아무튼 만족스러운 카드예요. 굉장히 이 카드가 만족스러운 카드예요. 근데 뭘로 봐볼까? 잘 찾아와 보세요. 안 봐본 걸로. 남들이 바라보는 거 한번 봐볼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남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칼, 컵, 나무, 동전 중에 칼. 남들은 우리 선생님을 주도권 선생님 어떻게 바라보냐 이렇게 바라봐요. 일에 있어서는 진짜다. 다른 걸 다 보다 일에 있어서는 진짜 진심이다. 진짜다. 다른 삶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일에 있어서만큼 그 역량을 떠나서 능력을 떠나서 일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진심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봐보면 우리 선생님도 참 생각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만큼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힘이 갖고 있는 카드. 칼이 세 자루도 있고 밑에 한 자루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근데 칼이라는 건 생각을 의미하거든요. 위에 칼하고 밑에 칼하고 방향은 다를지라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는 횡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종, 밑에는 횡이잖아요. 방향도 다르죠. 재질도 달라요. 위에는 쇠, 밑에는 금. 칼 자체가 쇠로 된다라는 건 녹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칼이 생각이고 선택이라고 했으면 칼이 녹슬어버리면 낡아버리는 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둔해지겠죠. 그냥 철덩어리요, 고철덩어리요. 그죠? 그럼 선택도 잘 못하겠죠. 바꿔 말하면 선택도 잘 못하고 부질없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뻘생각, 잡생각,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생각들을 의미하는 게 색깔이 없는 칼. 밑에는 나와 있는 칼은 색깔이 있네. 뭘로? 금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금컵, 금나무도 있나? 금나무 못 본 것 같다. 있나 우리 타로에? 금나무 없어요. 컵은 있는데 맞아요. 금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금. 그렇죠.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 생각. 칼이 또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을 만한 확고한 생각.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일할 때만큼은 단순해가지고 막 산만하지만 집중도 좋고 결정 이런 것도 엄청 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손을 딱 모으고 있어요. 어떻게 모으고 있어요? 간절하다는 거죠. 누구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이렇게 22년 동안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해왔어요. 그 주도권이 간절하게 해왔으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주도권이 뭐가 됐든 간절하든 아니든 버텨온 것만으로 저는 22년 동안이라는 엄청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높은 데로 가시고 더 많은 노하우도 하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본인이 배웠던 노하우들을 좀 전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좀 연차가 쌓여갈수록 22년차, 23년차, 24년차에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파급력 있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왜냐하면 D12번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12번도 그냥 혼자만 잘나는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전파해주고 싶고 파급력과 영향력이라는 이 단어들을 꼭 갖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기왕 혼자도 잘 하시지만 좀만 더 규모 사이즈를 키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물론 이 제품이라는 건 요 프로그램이겠죠. 뭐 보험이라는 프로그램 말해도 되나? 보험이라는 걸 제품이라고 써도 되나? 이게 어떻게 되나? 그렇게 표현 써도 실례는 아닌가요? 예. 보험이라는 이 상품에 대한 확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 대부분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떤 센터장님은 잘 좀 합시다라고 정신교육 시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센터장님은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정신교육 한마디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혼도 안 하고 분위기 험악해도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시는 센터장님들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먹어본 제품, 내가 먹어본 음식, 내가 사용해본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마음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할 거 아니야. 아쉬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 써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거 써주면 너희들 이익입니다. 기왕 쓸 거 우리 거 쓰면 너희들 이익일걸.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 전달하는 거하고, 에이 힘드시죠? 그래도 저희도 힘드니까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하고 같나요?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 아셨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창문도 있는 걸 보면은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질문 좀 받아볼까요? 속 들어옴과 겉 들어옴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려워서요. 속이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카드, 국어 카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겉 들어오면 바뀌잖아요. 외면 카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근데 두렵다라는 단어를 무조건 공포로 연관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렵다라는 걸 무조건 공포로 연결하지 마시라고. 어떨 때 두려운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무조건 막 공포감을 느꼈을 때 두렵나? 불안할 때? 불안은 언제 느끼는데요? 그것만 정리되면 돼요. 내면에 대한 두려움, 겉으로 대한 두려움, 이게 두려움이라는 단어 계속 많이 나올 건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만 잘 정립이 되면 돼요. 어디 카드인데요? 이 속 두려움이라는 건, 속이라는 건 내면이라고 했잖아요. 안에 있는 모습. 먼저는 속이니까 내면 카드가 4번이죠. 4번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건 멍청이 취급. 또 뻔하고 질리고 실증나고 뻔히 예측되는 걸 제일로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 식어버리고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제일로 못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 제일로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두렵다라는 단어를 정립하면 되겠죠. 그죠? 두렵다라는 게 공포로만 연결하지 말고 어떨 때 두렵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두렵냐고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볼 때 두렵다. 선생님은 불안이라는 단어까지 조금 앞으로 갔어요. 불안 맞죠? 불안 맞죠? 불안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어야 두렵대. 그럼 어떨 때 불안하냐고?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가 불안하대. 그죠?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봐봐야겠지만, 그죠? 또 우리 회장님 어떨 때 두려워요? 잃을 것 같을 때, 우와. 가진 걸 놓칠 때, 우와. 이 낭만을 가져간 표현이. 갖고 있는 걸 놓칠 때, 두렵대요. 어떨 때 두려워요? 애기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으는 게 아니라 이 4번 카드잖아요. 4번 카드가 양육하는 거, 교육하는 거, 내 울타리가 전부가 아닌 카드거든. 울타리가 있게 되면 책임은 지겠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카드거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된 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은 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쳐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봐보세요. 또 어떨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잡고 싶은데 못 잡을 때 두렵다고 그랬고, 애기들 말 안 들을 때, 또 어떨 때 두려워. 이게 정리가 되면 돼요. 오늘 마무리 그렇게 할 거예요. 모르는 게 많을 때 잘 기억하셔요. 모르는 게 많을 때,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모르게 되면 다 본인의 모습대로 가니까 다 본인의 모습이 안전카드가 제일 두려워해. 그걸 바보, 애기 취급하고 애기 취급당하고, 너는 5년 동안 이 짬밥했는데 있어 나 아직도 그걸 몰라? 이런 거 있죠. 그건 어른으로서 못하다라고 여기거든. 그리고 남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을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거든. 응당 자기가 해야 될 거 남한테 넘겨. 그게 애기 같잖아. 나이가 못하는 거잖아. 자기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걸 제일로 두려워해. 그건 안전카드. 근데 봐보세요. 그게 진짜 그냥 감정으로 두렵고 막 살 떨리고 무서운 건지 봐보세요. 또
두려운 거. 하고 싶은 거 못 할때 두렵다는. 요거는 뭐 때문에? 아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야생화는 막 해야 돼. 애기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서로 이야기하시고 있는 의중을 한번 계속 봐보시라고. 보세요. 정리 좀 할게요. 두렵다라는 건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실 때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느껴야 합니다. 고층 건물에 올라가는데 밑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더 큰일 나요. 그건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거예요. 두려움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인간은 세 가지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두려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첫 번째,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방금 제가 고층 부분 말했죠. 높은 곳. 이거 물리적인 높이만 의미한 건 아니겠죠. 높은 곳, 자신의 자기요. 현재 내 원마로서, 계장으로서, 가장으로서 등등등등 5년차, 10년차로서, 베테랑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있죠. 직분, 직책, 위치 등등등 이 자리에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일까? 두려움일까? 바꿔 말하면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 아니야? 하찮은 자리는 줘버려도 되잖아. 남을 뺏어가도 괜찮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자리 누가 뺏어가면 어때? 하찮은 자리는 오히려 속 시원하지. 근데 두렵다라는 그 이면에는 너무너무 갖고 싶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표현이 예수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소중해, 나 너 갖고 싶어 이렇게 못해. 나 너랑 헤어지면 불안해, 힘들어, 두려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죠. 나 너랑 헤어지니까 술이 땡기네. 나 너랑 헤어지니까 그냥 슬픈 노래가 절로 들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 없으면 그 소중한 게 내가 나로부터 소중한 이탈되고 나로부터 구제주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려운 게 바로 두려운 걸로 공포, 초조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두려움 뭐라 그랬을까요? 첫 번째 높은 곳에서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다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표현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여나 저 센터 절 찾아오셨을 때 거침없이 숨기지 말고 하시라고. 쪼잔하고 짜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걸까?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말씀드렸죠. 분명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 두려움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왜? 처음부터 내가 40대, 30대 엄마 아빠 아니었어. 뱃속에서 나왔거든. 뱃속에서 나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엄마 아빠로부터 멀어지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배고프니까 발을 툭툭 쳤더니 엄마가 술 마시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놀고 있으면 밥을 안 주네?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그죠? 이런 거죠.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봐보세요. 두렵다라는 의미에 방금 말했던 것 소중함이 담겨져 있죠.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어떤 소중함이 담겨 있을까요?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소중함이 담겨 있을까? 사랑을 못 받을까 봐. 맞죠? 나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지. 소중한 존재인 거죠. 맞죠? 그렇죠? 버려지게 되면 나 엄마한테 이쁨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날 버려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 인정이라는 거, 존경이라는 걸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야, 버려지면. 아셨죠? 아셨죠? 이게 무능해서 쓸모없다, 뭐 무능해서 도태됐다 등등 다 연결되고. 자, 또 하나만 더 봐볼까요? 두려움 중에 또 많이들 공통점으로 이러한 표현으로부터 부정할 수 없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갑작스러운 큰 소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느낍니다. 이것도 갑작스러운 큰 소음. 며칠 전에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막 번개치고 난리래. 우리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설마 이 갑작스러운 소음이 번개 내성일까요? 당연하고, 그건 당연하고, 여러분 그냥 나무도 못도 빵 것도 들판에다가 여러분들 배 같은 데 내놓으면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와 아름답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사고 같은 거. 예기치 못했던 거. 9번 카드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큰 소음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큰 소음이라는 의미가 어디냐? 내 귀가 찢어질 것처럼 귀에 피난다고 그런 거 종종 하죠. 누가 그랬을 때? 지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빡 지를 때.
내 어떤 의견도 반영해주지 않고 내 의견, 내 상황도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막 나를 위압이 됐든 짬밥이 됐든 연륜이 됐든 스펙이 됐든 가정에서 뭔가 내가 나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됐든 등등등등 자신의 그 위압으로 인해서 나의 의견은 묵살해버리고 자신만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두려움 안 느끼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두렵다고 해서 무조건 살살 막 덜덜 떨고 이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공포 아니라고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큰 소음 막 욱박지르는 거, 그 안에 어떤 거 소중한 걸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두려울까? 불안할까? 뭘 지키고 싶어서? 나의 의견? 맞아요. 나도 인격체인데 네 말만 맞니? 다 총체예요 그거. 나도 지적 수준이 있고 나도 분별력 있고 나도 어른이거든. 나도 사고만 치는 거 아니거든. 나도 할 수 있거든. 나도 결정할 수 있거든. 나도 사랑받을 수 있거든. 네가 함부로 말하는 그런 존재 아니거든.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최고로 이쁜 딸이란 말 듣고 살았거든. 이렇게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지. 지가 뭔데 무조건 자기 말 맞다고 내가 자기 말 들래.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욕하고 제공했던 거 빼서 써가 버리고 많이 시간을 줬던 거 앗아가 버리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한테 남편도 아내한테 마찬가지고 아내도 남편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죠. 이거 다 느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을 바꿔 생각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다 필요한 거고, 그저 두렵다고 해서 무조건 찌질하고 쪼잔한 거 아니고 두렵다라는 감정만 솔직하게 직면하게 되면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누구한테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만 있다면 그죠? 대상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분명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걸 못해. 왜? 욕먹을까? 나 한심하게 되니까. 너 이런 아이인지 몰랐다. 오, 실망스러운데? 라고 또 혼자 지레 또 짐작을 하고 답을 또 앞서가는 것들. 다 약해요. 아셨죠?